자, 보세 운송 제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보세 운송은 보세 상태에서 보세 구역에서 보세 구역으로 물품을 이동시키는 것. 이걸 우리가 보세 운송이라고 얘기하죠. 자, 보세 구역.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보세 구역 외에도 또 다른 보세 구역들이 있어요. 자, 개항이라고 하죠. 개항. 외국 무역선이 또는 외국 무역기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항구나 공항, 여기를 개항이라고 얘기합니다. 역시 보세구역하고 동일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56조 규정에 의해서 허가된 장소, 타소장치장, 우리 보세구역 제도 할 때 타소장치장 제가 한번 언급한 적 있죠.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를 우리가 타소장치장이라고 부르죠. 여기서 이제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세관, 관서라 돼 있죠. 세관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세관은 추상적인 국가의 행정 권력을 세관이라고 불려요. 그리고 실제로 운송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에서 장소로 이동하는 거죠. 세관 건물이 들어서 있는 부지, 건물, 장소는 세관이라 부르는 게 아니고 세관 관서라고 불러야 돼요. 그래서 A라는 장소, B라는 장소, 세관 관서예요. 세관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통관역, 통관장. 그 다음에 통관우체국. 여기서 또 조심하셔야 될 거. 최신관서라고 하면 안 돼요. 최신관서는 전국에 있는 모든 우체국이 최신관서예요. 그러한 최신관서 중에서 우리가 샘플과 같은 물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우체국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통관우체국이라고 불러요. 실제로 무역하고 관련되어서 물품이 드나들 수 있는 그 최신관서는 통관우체국이라고 별도로 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천하고 그 다음에 그 부산, 사실은 부산이라면 안 돼요. 양산 쪽이죠. 양산. 거기에 이제 통관우체국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세 운송의 경우에는 물품이 운송되는 도중에 그 밀수입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가 도로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차량을 또는 트레일러를 멈추고 그 안에 있는 물건을 바꿔치기 한다든지 또는 다른 쪽으로 빼낼 가능성이 있어요. 실제로 이제 시일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시일 번호 확인을 하게 됩니다. 봉인기라 불러요. 근데도 시일을 뜯지 않고도 마음만 먹으면 컨테이너 자체가 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틈을 뭐 벌린다든지 또는 실제로 과감하게 시일을 절단을 하고 물건을 탈취한다든지 이런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단속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죠. 그래서 보세 운송하고자 할 경우에는 세관장이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도착 시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측정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세 운송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 인정될 경우에는 당연히 물품에 대한 검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시험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보세 운송을 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한 내용인데 세관이라고 하면 안 된다 했습니다. 최신관서라고 하면 안 된다 했어요. 세관관서는 맞고 통관우체국은 맞아요. 그리고 보세 운송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세 운송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A라는 보세구역에서 B라는 보세구역으로 외국 물품이 이동을 할 때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러한 시간 이내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무조건 관세를 즉시 징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운송을 하다 보면 뜻하지 않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선박들도 그렇고 외국 선박들도 그렇겠죠. 그래서 뜻하지 않게 항로를 벗어나서 긴급하게 대피를 한다든지 기타 사정으로 인해서 특정한 항만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난이 발생됐을 경우 특히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피난항으로 들어오게 됐을 때 일단 외국 물품은 다 내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보세구역으로 이동을 해야 돼요. 주로 보세 창고로 이동하죠. 비가 많이 오거나 이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비가 스며들게 되고 수출용 또는 포장으로 되어져 있던 골판지 상자 다 전부 다 종이로 되어 있죠. 다 파손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잘못하면 안에 있는 실제 포장되어진 내용물 자체에도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피난항에 들어오면은 전 세계 어디 가도 마찬가지예요. 다 보세 창고로 이동을 해서 실제로 이제 그 포장을 전부 다 새로운 포장으로 개체 수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감시 단속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 외국 물품을 운송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의 승인을 얻어야 돼. 세관의 승인. 자, 앞에 일반적으로 보세 운송은 보세 운송 행정행위가 신고했어요. 근데 요 경우에는 뭐라고요? 승인입니다. 행정행위 종류가 다르다는 거. 요것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긴급한 경우에는 세관 공무원, 국가경찰 공무원에게 신고를 하고 급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절차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관 공무원, 이제 경찰 공무원에게. 그리고 만약에 세관 공무원이 아닌 국가경찰 공무원에게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세관 공무원에게 즉시 통보를 해야 됩니다. 즉시 통보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감시 단속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쓴다라는 거죠. 자, 간이 보세 운송 좀 더 간단하다는 거죠. 간단하다는 거. 그래서 여러가지 신고 절차에 대해서 감소, 검사를 생략하고 담보 제공의 면제 조치를 하는 등 우리가 실제로 이제 보세 운송과 관련되어진 부분에 있어서 특히 보세 운송 사업자의 신용도를 감안해서 이러한 절차를 진행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요걸 우리가 간이 보세 운송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리고 원래 내국 운송, 여기 이제 내국 운송이라는 게 나오는데 원래 내국 물품은 외국 무역선에 운송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 무역선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내국 운송 신고, 행정행위를 잘 기억해야 돼. 신고. 항상 이 관세와 관련되어지는 부분의 경우에는 행정행위의 수장이 누구인지, 그리고 허가사항인지 신고사항인지 승인사항인지 보고사항인지 지정사항인지 이런 내용들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름이 다르다는 것은 법적으로 다른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세 운송업자들은 이렇게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에게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을. 화물운송 주선업자, 우리가 흔히 프레이트 포워더라고 그러죠. 프레이트 포워더. 포딩업자라고 그러죠. 포딩업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보세 운송하고 관련되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자, 관세청장하고 세관장에 등록을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행정행위의 장들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영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장부나 그 밖의 서류의 제출을 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책임하고 관련되어진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관리를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그 불법적인 물품의 반입이라든지 불공정 무역을 사전에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세 운송업자 등록 여건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민법에 있는 규정하고 있어요.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와 같은 사람들은 의사표시 능력이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보세 운송업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관세하고 국세의 체납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보세 운송업자가 실제로 보세 운송 같은 걸 하다가 심각하게 위법 행위가 발생되고 그랬을 경우에는 국가가 취소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보세 운송업자로 활동을 못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세 운송 등록을 하게 되면 운송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유효기간이 3년이다. 갱신이 가능하다. 3년이라는 거 요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잘 나옵니다. 자, 그리고 그 보세화물을 취급하는 선박회사, 여기에 선박회사 등이라고 했지만 이 등에는 해상운송업자뿐만 아니고 항공운송업자들도 다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받은 사람은 세관장에게 당해 업무와 관련되어진 부분에 있어서 신고를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변경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역시 신고를 하도록 되어져요.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관장은 당의 업무에 관해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요런 부분들은 전부 다 이 보세라고 하는 것 자체가 관세가 유보된 상태죠. 국가는 관세 채권 확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관세는 국가 재원에 굉장히 중요한 그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요런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우리가 행정행위와 관련되어서도 필요한 경우에는 당의 보세 업무와 관련되어진 또는 보세 화물과 관련되어진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함으로써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은 보세 운송업자
관련되어진 내용, 보세, 운송과 관련되어진 내용들도 확인이 끝이 났습니다. 특히 보세, 운송, 일반적으로 행정행위는 신고사항입니다. 그리고 보세구역에서 보세구역을 이동하는데, 즉 보세 운송을 할 수 있는 장소들 종류, 요것들 개념들 잘 기억하고, 요거는 타소장치장이라 한다 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요거 잘 틀립니다. 세관이라 나오면 안 됩니다. 세관 관서가 돼야 돼요. 통관 우체국은 맞지만 최신관서라고 하면 안 됩니다. 최신관서는 전국에 있는 모든 우체국을 다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와 관련된 부분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